요즘은 여기저기 의료시설도 많고 또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 먹거리도 많이 나와 있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재빨리 손을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환자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의료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이러면 환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환자는 또 여전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에는 요즘같이 의료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대도시에는 그런대로 병원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지만 이 도시를 벗어나면 거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단법인 밝은마음 활동회를 통해 왜 아픈지, 내 이 병이 어떻게 생긴 건지, 왜 아픈지, 그리고 이것이 치료는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아픈 이유와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주기 위해 해마다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는 무의촌 의료봉사를 12년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병을 고치는 병원보다 근본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거나 또 병이 생겼더라도 저절로 없어지는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고심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동안 의료봉사를 하면은 물론 가능한 한 환자들한테 오랜 시간 먹을 수 있도록 약을 우리가 충분히 그래도 주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낫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12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 의료봉사를 했던 의료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의료봉사를 가면은 물론 그분들이 약은 충분히 한번 먹는다 하더라도 꼭 낫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의료시설이 없는 데서도 쉽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해왔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개나 고양이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몸을 갖고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처럼 병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병원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동물들은 아픈 몸을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의료시설이 없는 동물들부터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사람들 덕분에 동물병원도 많이 생겨서 요즘은 개들도 다 병원에 다녀요. 그래도 동물들은 병원을 찾지 않고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데려가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뭔가 자기네들이 스스로 고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심히 잘 살펴보니까 개들도 또 고양이들도 또 다른 짐승들도 나름대로 아팠을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우리도 한동안 개를 길러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개는 잘못 먹었거나 그렇게 해서 몸이 아프면 일단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주는 것도 먹지 않고 햇살이 따뜻한 땅에 가서 몸을 납작 엎드려 잠을 잡니다. 지금 저 모습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고 있다 보면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며 움직이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먹지 않고 그 자세로 잠을 잡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일어나 다시 기분 좋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우리 집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저 사진처럼. 다 저런 방식으로 해요. 근데 꼭 땅에 가서 이렇게 들어 누워서 합니다. 또
인도나 동남아시아에 가면 몸이 아프거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땅속에다 파묻고 얼굴만 나오게 하여 몇 시간씩 놔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하면 아픈 몸이 낫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도 깜짝같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저 사진에 보다시피 저 사람들이 저기 지금 저렇게 환하게 웃고 앉아 있지만 이게 지금 몸을 전부 다 지금 땅속에다 묻어놓은 상태예요. 예, 저렇게 우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도 못 움직이는 거죠. 예, 저럴 때 얼굴로 와서 누가 뭐 이렇게 버리락 떠서 이렇게 저기 얼마 떠지 몰라요. 근데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일본에 가면 태어나면서부터 흙으로 만든 언덕을 맨몸으로 기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치원에 가서 맨발로 유치원 주변의 맨 땅을 뛰어다니면서 또 진흙탕 속에서 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살, 6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어른과 똑같이 42km라고 하는 긴 거리, 마라톤 코스가 42km입니다. 42km의 마라톤 코스를 끄떡없이 완주하는 것입니다. 4, 5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5살, 6살. 저런 애들이 42km를 뛰어요. 그리고 또 평발인 아이들, 평발 알죠? 바닥이 이렇게 평평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저절로 나서 멀쩡한 발이 됩니다. 그리고 아토피나 피부병에 걸린 아이들도 저절로 나서 튼튼한 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저런 걸 해요. 공부는 거의 안 해요. 저런 것만 해요. 예. 공부는 나중에 크면은 저절로 다 한다 그래가지고 저 원장 선생님 가르치지도 않아요. 저런 거, 수영, 흙탕, 맨발로 뛰기, 이런 것만 합니다. 저런 유치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유치원도 있어요. 그 유치원은 아이들이 졸음이 오면은 밖에 나가서 맨발로 맨 땅을 20분 정도 뛰게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애들이 잠이 오는 게 아니고 졸음도 쫓고 또 집중력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2년 동안에 책을 최하 2,000권 이상을 읽으며 또 주산도 최하 2급 이상을 전부 다 따게 해서 쉽게 말하면 천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들이 맨발로 맨 땅을 뛰고 들어오면은 피곤하고 졸리운 게 아니라 집중력이 상당히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텔레비를 보면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이 자연인이라는 이름으로 산속에 들어가 약초나 자연식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니까 몸속의 병이 모두 나았다고 하면서 기적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산속에 들어가서 무술을 하며 맨발로 산을 뛰어다녔고 또 나무 위에 올라가 잠을 자곤 하였습니다. 예, 저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예. 원래 그 전에는 1년 동안 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저 위에 나무에서 잤어요. 나는 왜 나무에서 잤느냐, 그때 나에게 무술을 지도하던 그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은 자꾸 나보고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무 위에서 잤어요. 왜냐면 사실 그때 나는 서울에서 좋은 침대에서 침대 생활을 했던 터라 그들과 같이 땅에서 자는 것이 나는 싫었습니다. 예. 그러면 선배들이 땅에서 자야 아픈 몸이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 때는 나무를 보면 발로 찼어요. 차고 다니고 주먹으로 치고. 그래서 나는 항상 주먹이랑 이런 데는 아팠어요. 발도 아프고. 그래서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아픈 맛에 운동을 하는 것이지 안 아프려면 뭐하러 운동을 해?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배들이 땅에서 자야 나중에 늙어서도 아프지 않는다면서 나중에라도 아프면 땅에서 자라고 나한테 일러주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틀리질 않았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때 운동하던 생각은 나지만 땅에서 자라는 선배들의 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무슨 좀 걸렁뱅이들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주무세요. 나는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땅에서 자라는 선배 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나는 선배들과 함께 땅에서 잠을 자는 것이 마치 거지 같아서 몸에 닭살이 나도록 싫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나무에서 잤어요. 예. 그것도 고생 많이 하면서 잤어요. 처음에는 줄도 한번 묶어놨다가 한번 어떻게 되나 해서 툭 떨어져 봤더니 숨이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몇 번 나가가지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옆에 뭐가 지나가는 소리 다 들으면서 자요. 예. 이 나는 취미가 오디오입니다. 예. 지금 저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저기 내가 오디오실이에요. 사실 내 귀는 스피커 소리를 들으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선이 바뀐 것까지 알아낼 정도로 소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밤을 새워가며 몇 달 동안 계속 지게 속에 파묻혀서 살았습니다. 작은 방에 너무 많은 기계가 있다 보니까 난방을 하지 않아도 겨울에는 전자파, 뭐 사실 전자파는 아니지만 전자파로 방이 후끈후끈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전자파가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방 안은 기계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럭저럭 생활은 하였지만 자꾸만 어지러운 것이었습니다. 예, 뇌출혈로 쓰러지고서 병원에 가서 몇 달 있다가 어쨌든 감마나이프라는 거에다가 치료를 받고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한동안 신경을 쓰고 그러면 자꾸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친구가 유명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한 달만 약을 먹으면 깨끗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석 달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뭘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뭐 방법이 없다 싶었을 때 퍼뜩 생각났던 것이 산에서 들었던 선배들의 말이었습니다. 예. 땅에서 자야 나중에 늙어도 아프지 않는다.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회사 앞에 있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산을. 다행스러운 것은 저 앞에 있는 산은 원래 야산이었는데 이 구청에서 내가 가기 1년 전쯤에 공원으로 깨끗하게 다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 맨발로 맨 땅을 밟기 시작한 지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서서히 어지럼증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정말 깜짝같이 어지럼증이 없어졌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네. 그러나 아직 몸이 완전하게 건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조심 몸조심을 해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맨발로 맨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맨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어지럼증이 없어졌는지, 예. 또 나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찾아보니까 외국에서도 이렇게 해서 환자들이 많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외국의 환자들은 많이 낫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아니네. 그냥 땅만 걸었을 뿐인데 이런 게 왜 없어지느냐. 물론 신발 신고 거는 건 아닙니다.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내 성격이 이런 이유를 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이 땅의 비밀을 찾자. 그래서 땅의 비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도 선배들이 그 이유를 말해주었다면 아마 나는 그때부터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몸이 괜찮아진다 하는 걸 말해줬으면 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산에 들어온 게 그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중학교로서 졸업하고 갔지만 그 사람들은 7, 8살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평생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기껏 안다는 게 겨우 한자 정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배들은 자기 경험에 의한 말일 뿐 그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 맨땅요법이 탄생하게 된 동기입니다. 예. 내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몸이 점점 회복되면서 도대체 땅속에는 뭐가 있는지를 파헤치기 시작해서 오늘날 지금 맨땅요법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탄생했고 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맨땅요법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예. 땅이 그냥 땅이 아닙니다. 예. 대체로 모든 병의 근원은 활성산소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골절이나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빼고 말입니다. 어디가 부러졌거나 어디가 삐 같아가지고선 뼈에 이상이 있는 것, 이런 것은 뭐 병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고장난 거죠. 기계가 고장난 거랑 같은 거예요. 그건 수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질병은, 그냥 생긴 질병은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과식입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라는 게 우리 몸에 많이 생기면은 이것이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과식입니다. 예. 그래서 배불리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 우리 학교 가난할 땐 배부르게 많이 먹어라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배불리 많이 먹으라는 빨리 죽어라 하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배불리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또 우리 건강하려면 운동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때 나 말고 또 운동을 많이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그 당시에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가 대한민국 미스터 코리아였어요. 이 유채미 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얼굴이, 물론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었는데 얼굴이 거의 한 40대 가까웠어요. 아마 그 친구 지금 살았으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저 친구 저렇게 늙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가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 사실 운동은 과하게 하면 도리어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늙는 겁니다. 여러분들 늙는 게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우리 산에서도 나는 단전호흡이라는 걸 산에서 쭉 배웠어요. 그래서 단전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느리게 합니다. 근데 호흡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호흡이 빨라지면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쥐가 코끼리보다 일찍 죽는 이유는 호흡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몸뚱아리가 작아서가 아니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코끼리는 70년을 사는데 쥐는 길어야 수명이 1년입니다. 대부분은 7, 8개월이면 죽어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 쥐와 코끼리의 맥박수는 모두 약 8억 회 정도로 같습니다. 둘이서. 그러니까 코끼리도 8억 번 뛰는 거고 쥐도 8억 번 뛰는 거예요. 이 말은 쥐의 심장이 코끼리보다 약 70배 빠르게 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호흡이 빨라지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그 밖에도 뭐 이물질이 들어와서 뭐 어떻게 공기가 나빠서 이렇게 해서 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지만 어쨌든 일단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많이 먹는 과식.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소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다한 운동, 무리한 운동. 세 번째가 빠른 호흡. 이 세 가지가 일상적으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활성산소가 많으면 병에 걸리고 죽는다는데, 그렇다면 활성산소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어렵게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자동차를 예를 들면 배기가스와 같은 것입니다. 배기가스는 자동차가 달리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엔진이라고 하는 것에서 휘발유와 산소가 섞일 때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는 힘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엔진이라는 곳에 휘발유가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둘이 섞이면은 거기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건 자동차예요. 우리 사람도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자동차는 휘발유와 산소가 부조화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배기가스입니다. 산소하고 휘발유하고 조화롭게 잘 맞은 거 있잖은데, 산소가 뭐 덜 들어갔거나 뭐 과다하게 들어갔거나 그러면 배기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활성산소 역시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생깁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쉽게 말하면 엔진과 같은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면 숨이 차고 힘든 이유가 미토콘드리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동차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자동차는 엔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자꾸 운동을 하면 할수록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생기는 게 아니라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생기기도 했다가 없어지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동차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길을 걸어가면 숨이 차고 힘든 이유가 미토콘드리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 힘들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것이 길이 익숙해져서가 아니고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휘발유하고 산소가 섞여서 에너지가 되듯이 우리 몸에는 여러분들이 섭취한 영양분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생체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몸을 움직이는 생체 에너지는 영양분하고 산소가 섞여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졌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변화가 생기면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는 자동차로 얘기하면 배기가스와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몸에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몸에 해로운가? 자, 자동차는 엔진에서 휘발유와 산소가 섞여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늙으면, 자동차가 낡으면 엔진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배기가스 역시 많아집니다. 엔진이 낡아가지고 푸치푸치 이러면 배기가스가 많아집니다. 우리 사람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영양분과 산소가 섞여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정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활동을 해야만 생깁니다. 그래서 활동을 안 하는, 아직 누워서 시체처럼 사는 사람은 엔진의 기능이 약해져서 활성산소 역시 많아져서 빨리 늙거나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얌전하게 있다 그냥 가버려요. 그건 왜냐면 에너지를 안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꼭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늙으면 허리가 굽고 다리가 가늘어지는 이유가 미토콘드리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주로 허벅지에 많이 있고 등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으면은 허벅지가 얇아지고 등이 굽는 이유가 미토콘드리아가 팍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겼다는 것은 활성산소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당뇨병 걸렸다, 무슨 병, 암에 걸렸다, 뭐 걸렸다, 그건 전부 다 활성산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활성산소라는 것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활성산소가 오히려 또 다 없어져도 안 돼요. 우리 몸은 한 30-40%는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활성산소의 숫자입니다. 숫자. 왜냐하면 우리 몸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나쁜 이물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는 백혈구가 있죠. 그 백혈구가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하면 활성산소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그 나쁜 것들을 무찌르는 겁니다. 이 무찌른다는 말을 하니까 또 여러분들, 무슨 활성산소가 무술을 하나, 총칼을 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활성산소가 이렇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걸까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활성산소는 이 산소라는 분자가 있는데, 이 산소의 분자 중에서 활성산소라는 것하고 그냥 산소하고 뭐가 틀리냐면, 보통은 이 모든 분자가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도 있지만 원자 핵이라는 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전자는 대부분 짝수입니다. 뭐 2개가 됐든지 4개가 됐든지 6개가 됐든지 이렇게 짝수를 해야지 그 분자가 안정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활성산소는 그 외곽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인 거예요. 모든 물체는 전자를 짝수로 갖고 있어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활성산소는 쉽게 말해서 전자 하나가 더 있어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나름대로 안정을 찾으려면은 다른 곳에서 전자 하나를 뺏어오든지 아니면 자신의 그 하나 남은 전자를 줘버리든지 다른 곳에 줘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짝수를 만들어 가지고 안정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해로운 것이 들어오면은 백혈구가 활성산소를 데리고 갑니다. 그럼 활성산소가 그 이물질한테 전자를 하나 뺐든지 아니면 자기 거 하나를 전자한테 줘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적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뺏기고 뺐든지 하면은 적이 나쁜 이물질이 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물로 변해버리면 그 물은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것이 활성산소가 나가서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이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어떤 거는 몇 초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0.00 몇 초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빨리빨리 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전자 하나를 주든지 아니면 이물질이 없으면 멀쩡한 우리 몸에서 하나를 뺏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쁜 적이 많이 들어오면 활성산소는 전자 전쟁을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적이 없으면 그때는 멀쩡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자신의 전자를 우리 몸에 염색체라고 하는 것에다가 하나 던졌다. 그래서 그리고 염색체에 가서 활성산소에 전자가 하나 가서 끼면은 그 염색체는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자가 들어온 그 부위는 이물질로 인해서 점점 그 이물질의 덩어리가 커지게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이고 자라고 있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암입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활성산소 하나가 더 들어와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염색체를 망가뜨려서 그것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된 이물질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활성산소로 인해 암, 동맥경화증,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증, 간염, 신장염, 아토피, 파킨슨병, 자외선과 방사선에 의한 질병 등 거의 모든, 그리고 노화, 늙는 것 또한 활성산소가 그 주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활성산소 얘기하고 우리가 맨발로 맨 땅을 밟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활성산소를 줄인다고 하면서 항산화 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항산화 식품들이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 전자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과일 중에도 전자들이 많이 있는 과일은 전자들이 많이 있는 과일, 전자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 1번 마른 과일, 2번 싱싱한 과일, 3번 썩은 과일. 몇 번? 예. 싱싱하다라는 것은 전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과일 놔둬보세요. 조금 있으면 시들어집니다. 시들어지는 건 전자가 바깥에 꽂다가 뺏겼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싼 항산화 식품을 먹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항산화 식품이 이른바 싱싱하다는 겁니다. 싱싱하다는 것은 곧 전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에 좋다는 항산화 식품의 전자는 어디서 생겨난 것이냐? 그게 전부 다 땅에서 생겨난 겁니다.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도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닷속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비싸요.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으면 또 왜 괜찮아지느냐? 그 안에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식품이라는 것은 전자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전자는 전부 다 땅에서 생겨난 겁니다. 땅에 있는 전자를 식품 안에 들어갔고 그걸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자꾸 이제 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땅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이 구름이 있으면은 이 구름이라는 것은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은 양전화, 즉 플러스 전자를 가지고, 즉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양전화는 물방울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쪽에는 뭐가 있느냐? 마이너스 전자들만 쫙 있어요. 이런 걸 음전화라 그래요. 그 음전화를 가진 물방울들은 이 하부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음전화는 곧 전자입니다. 근데 하부의 음전화가 점점 많아지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상에 양전화가 있는 쪽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럼 지상의 양전화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나무 위에 여긴 플러스예요. 여기가 또 플러스면 그 반대쪽엔 뭐가 있겠어요? 전자가 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전화가 플러스가 위에 있으면 밑에는 전자가 있는 거예요. 구름도 그렇고, 그럼 또 역시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바닥에는 맨 위에 건물 꼭대기, 또 나무 꼭대기, 여기는 플러스예요. 그러면은 건물 밑바닥은 또 뭐가 있겠어요?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답답하신 분들은 설명을 해보면은, 자, 구름이 여기 있다. 이게 구름이다. 이쪽에는 플러스가 있고 이쪽에는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은 땅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플러스고 밑에는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꼭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면 밑에는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면 밑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있는 것이 플러스 쪽으로는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와. 그때 생기는 게 뭐예요? 예, 마이너스 전자가 땅 위에 있는 플러스 쪽으로 내려오면은 눈으로 보면 한 번에 내려온 것 같지만 이게 여러 개가 팍 부서져 온 거예요. 그걸 번개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소리도 나죠. 소리는 뭐라 그래요? 천둥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걸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천둥, 번개가 우리들을 살려주는데 아주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나무나 키가 큰 건물 등 뾰족한 곳은 음전화가 떨어지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음전화가 떨어질 때 내는 빛 에너지가 곧 번개입니다. 이렇게 구름 속의 전자는 번개를 통해서 땅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식품 등은 땅으로부터 전자를 흡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삼이나 이런 것도 몸에 좋다는 것은 그 안에 전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전자입니다. 예, 항산화 식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언제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다 피가 흐르고 있죠. 죽어있는 사람은 안 흐르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이 책받침 같은 거 있잖아요. 책받침. 그걸 머리에다가 막 비벼가지고서 이렇게 되면 종이가 달라붙어요. 그런 거 해보셨죠? 예. 머리를 막 비빈 다음에 순간적으로 떼서 종이 같은 것에 대면은 종이가 책받침에 달라붙는 것. 이것은 책받침이 정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은 정전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가 막 돈다는 것은 피혈관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정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전기가 있다는 것은 겨울에 되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도 이 피가 흘러서 이 혈관벽하고 사이에서 마찰이 생겨가지고 정전기가 만들어지면은 겨울에 차를 탈 때 아니면은 쇠붙이 가까이 가면은 파란불이 칙 하면서 손이 찌릿하게 오는 것이 정전기가 빠져나갈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게. 그렇게 정전기라는 것도 뭐냐면 정지되어져 있는 전기라는 뜻이에요. 정지되어 있다가 갈 곳만 만나면 얼른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 안의 정전기는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런 의심도 생겨요. 아, 그래, 맞아. 겨울에는 확실히 찌직하고서 전기가 나가. 근데 여름이면 괜찮네. 그럼 여름에는 나는 피가 안 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름에 피가 돌죠. 피가 돌면 여러분들이 몸 안에 정전기가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생겼어요.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여름에는 뭐가 나요? 더우면 땀이 나죠? 그 땀이 났기 때문에 벌써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근데 몸에 있는 땀이 나갔기 때문에 찌직을 안 한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여름에도 여러분들은 정전기가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난 여름이면 정전기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겨울에 있고 여름에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는 괜찮은 이유는, 쇠붙이를 만져도 괜찮은 이유는 땀을 통해서 정전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정전기가 생기면 우리 몸은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정전기가 생겼다는 자체로도 활성산소가 증가해요. 그리고 정전기도 일종의 전기이기 때문에 볼트수가 높아지면 우리 몸속에서 번개 치듯이 몸에 충격이 됩니다. 정전기라는 것도 전기입니다. 전기라는 것은 전기의 압력을 볼트라 그래요. 그러면 쓰러져서 사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안에서 번개를 치면은. 그리고 정전기는 우리 몸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잡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잡념. 또 근심, 걱정. 이런 걸 여러분들이 왜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멘탈요법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잡념이 있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몸뚱아리 안에 있는 정전기가 잡념을 일으킵니다. 범민도 일으키고. 얘도 뭘 하는 거예요, 안에서. 얘도 전기이기 때문에 뭘 해요. 그러면 뇌신경에다 그런 걸 전달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잡념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생각, 저 생각도 잠이 안 온다면서 불면증이 걸렸다, 뭐 이러면서. 불면증은 그 병 아닙니다, 그거. 정전기는 우리 몸속에서 근심, 걱정 등 염려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천재 유치원 아이들은 맨발로 맨 땅을 뛰고 들어오면 집중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집중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면 몸속의 정전기가 모두 빠져나가서 잡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몸이 땅에 닿으면은 우리 몸도 전기가 통하는 도체입니다. 그리고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가 있고 전기가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땅에 닿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정전기는 싹 빠져나갑니다. 땅으로. 몸속의 정전기는
높은 층에 살면 살수록 전압이 높아집니다. 전압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1.5V짜리 건전지 할 때 1.5V.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전기는 220V죠. 220V 전기 할 때 이 볼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볼트는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체로 우리 몸속에 볼트는 정전기가 있으니까 우리 몸도 전기가 있는 거예요. 볼트는 1m씩 올라갈 때마다 약 100V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점점 전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많게는,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더 높아집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리고 이렇게 몸속에 볼트수가 높아지면 정전기는 우리 몸속에서 몇만 볼트 돼봐요. 그럼 뭘 하겠어요? 거기서 안에서 번개칩니다. 그래 번개치면은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걸 심장마비 걸렸다 그래요. 네.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층일수록 경관이 좋다고 하면서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또 발표하면은 또 이 부동산 하는 분들이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지시겠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이 좋다고 높은 층을 많이 살아요. 25층, 30층 이런데. 우리나라는 한 해에 평균 약 3만 건 정도의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70%는 집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집에서 일어나요. 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외국도 마찬가지죠. 이 캐나다의 의사협회가 발표한 토론토 지역, 토론토 알죠? 토론토가 캐나다에 뭐예요? 수도예요? 안 살아서 잘 모르는군요. 어쨌든 캐나다에 가면 토론토라고 있어요. 그 토론토 지역에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심장마비 환자 8,000명을 분석해본 결과 1, 2층에 거주한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 거기서 심장마비 환자 다시 살아난 사람은 4.2%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 애게 그거밖에 안 돼? 4.2%. 어쨌든 3층 이상의 생존율은 2.6%입니다. 그럼 16층 이상 1%. 25층 이상 몇 퍼센트 것 같아요? 예, 전멸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30명이었었는데 그래서 거기 25층 사람들 다 죽었어요. 결국 우리의 건강은 이렇게 땅과 가까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또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난 땅속에서 살아야 되겠네. 그건 또 안 됩니다. 땅속은 지전율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은 1층에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1층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입니다. 그리고 땅 역시 전자가 가득한 전도체입니다. 여기서 맨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기가 통하는 흙으로 된 땅만을 말합니다. 이 아스팔트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 전련체예요. 그래서 아스팔트는 맨땅이 아닙니다. 맨땅이라는 건 그냥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흙으로 된 땅만을 말해요. 지구를 말해요. 그리고 이 지구는 1초에 200번 이상 번개를 칩니다. 우리가 지금 안 들린다고 해서 안 치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는 치고 있는 거예요. 1초에 200번 동안 번개를 쳐서, 그리고 번개는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땅속에 전자를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전자를 만나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모든 전자가 다 똑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를 들면은 220V에 한쪽은 전자고 한쪽은 플러스예요. 예. 그래서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가면은 그때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220V에 있는 이 0V짜리 전자를 여러분들의 몸하고 연결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히려
백혈병이나 이런 병이 더 많이 걸려요. 암이나.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전자라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0V에 사용하는 전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220V 전자는 여러분들이 저 전신대에 가면 그 시꺼먼 통이 있어요. 거기서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220V가 저쪽 플러스 쪽으로 가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 콘센트에 있는 어스 단자의 전자도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전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진짜 전자는, 우리 몸한테 이득이 되는 전자는 단 2개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땅속에, 맨 땅속에 있는 전자거나 아니면 숲속의 음이온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전자와 숲속에 있는 음이온 외의 모든 전자는 전부 다 안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자연의 순수한 전자를 자연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이런 땅속에 있는 전자와 그 다음에 음이온, 음이온은 폭포수 밑에 가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부서질 때 생겨요. 이 음이온은 순수한 자연전자입니다. 그리고 자연전자만이 우리 몸한테 영양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유전자는 땅속에 있는 전자와 물이 부서질 때 발생하는 음이온뿐입니다. 그래서 음이온은 폭포수 밑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가면 전자제품 안에 음이온 나오는 거 있는데, 그것도 음이온은 나옵니다만은 동시에 전자파도 나옵니다. 그래서 화학이 만들어내는 제품은 그냥 일반 자유전자입니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연전자만을 사용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맨땅요법의 핵심은 우리 몸을 땅하고 접촉해서 몸속의 정전기나 전자파를 제거하고, 전자파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속의 자연전자는 암세포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강하게 들어가면 암세포도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부터 외국에서는 이런 걸 기계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들 있어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도 땅과 함께 있다 보면 저절로 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이라 그래서 산에 가서 살았더니 암사기라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곧 죽는다 그랬는데 가니까 또 살아났더라. 이런 얘기가 전부 다 자연전자의 위대성입니다. 물론 죽고 사는 문제는 반드시 활성산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겠다는 마음가짐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상태만 되어 있으면, 이것은 파동요법이라고도 하고 또 행동감흥요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행동감흥요법이라는 강의를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 다음 물리적인 문제는 모두 땅이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맨땅요법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엄청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매년 한 번씩 전에 뇌출혈을 일으켰기 때문에 뇌출혈로 인한 정기 점검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병원에. 그리고 어지러워서 맨땅요법을 시작한 지 1년째 되던 해 병원에 가니까 그 당시에 우리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검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그 뒤로는 지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5년 이상 됐어요. 또 감기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 기후가 바뀌면은, 체온이 바뀌면은 감기에 걸리는데, 그래서 급격히 체온이 변하면 찾아오는 현상인데 3년이 지난 후부터는 전혀 걸리지가 않습니다. 1, 2년째는 감기는 아니지만 콧물이 나오긴 했어요. 콧물이 아침에 조금 나오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예 그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맨땅요법을 하시면 감기조차도 잘 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땅을 밟으면 발바닥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맨땅요법을 꾸준히 하면 발바닥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저 사진을 보십시오. 저거는 어디선가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조그만 자갈 같은 거 쭉 뿌려놓고 저기 올라가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파요. 우리도 맨 처음엔 아팠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저기서 뛰어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서 안 아픈 게 아니고
발바닥에도 수많은 경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혈이 모두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아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신체 기관은 전부 다 손바닥으로도 연결되어 있지만 발바닥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는 것들이 이제 지압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혈이 모두 정상적으로 되면 발바닥이 아플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발바닥이 아픈 사람은 그 이유가 발바닥에 있는 경혈과 그 연결된 신체 부위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다 보면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또 맨발로 땅을 걸으면은 이 종아리의 혈액 순환이 왕성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종아리를 뭐라 그래요? 종아리가 제2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장이 몸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힘 가지고는 밑에까지 전부 다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걷다 보면은 또 우리가 걷는 그 고양이 걸음법 같은 거 있어요. 그걸 걷다 보면 종아리가 탄탄해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다시 심장처럼 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뿜 올려주면은 발바닥이 땅에 닿으면 딱딱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무술하는 사람이 딱딱해지는 거고 오히려 더 발바닥도 부드럽고 그리고 건강한 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발바닥 맞아보세요. 딱딱한가? 안 딱딱해요. 여러분들 발바닥은 어쩌면 더 야들야들할지도 몰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다고 해서 무리를 하면 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운동도 많이 좋다 해서 많이 하면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일찍 죽는다고. 무리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맨땅요법입니다. 맨땅요법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면 정전기 빠져나가지, 전자포 빠져나가지, 그리고 활성산소 받아들여오지. 활성산소 제거하는 것은 전자가 들어온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저절로 조절이 돼요. 이게 자연 조절 기능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몸이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맨땅요법은 오래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맨땅요법은 반드시 걷는 것이 맨땅요법은 아닙니다. 걷는다는 운동은 맨땅요법에 들어있는 한 부분이고 맨땅요법의 근본은 땅과 우리 몸을 대는 게 맨땅요법이에요. 물론 걷는 따위의 운동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운동일 뿐 맨땅요법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맨땅요법은 우리 몸을 땅과 접지시킨 상태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맨땅요법의 효과를 확실하게 안 뒤로 맨땅요법에 이런 게 있다. 근데 날마다 바깥에 나가서 한다.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 출신의 연구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와 그 다음에 소립자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 덕분에. 맨땅요법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 이 땅의 높이, 또 습도와 땅과의 관계, 그리고 황토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황토, 그리고 바닷물 등 서로 다른 갖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물론 기본은 우리 몸에 땅이 닿는 것과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효과가 좋은 사람은 하루 만에 보기도 해요. 그러나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치료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쨌든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서서히 전부 다 없어집니다. 바로 내가 옛날에 의료봉사할 때 찾았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시골 분들이 날마다 어떻게 병원에 다니겠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저절로 없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찾았던 겁니다. 물론 기본은 우리 몸이 땅에 닿는 것과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꾸준히 하는 것이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효과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맨땅요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황토에 사는 맨땅요법, 그냥 땅에 사는 맨땅요법, 산 위에 사는 맨땅요법, 또 비 온 날 맨땅요법, 바닷가 맨땅요법. 그 효과가 다 서로 틀립니다. 우리 지구상의 땅 가운데 10%는 황토입니다. 이 전체 지구 덩어리 가운데 10%가 황토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땅은
우리 대한민국만, 딴 나라 빼놓고 대한민국만 전체 땅 가운데 40%가 오는 황토입니다. 황토는 엄청 좋은 겁니다. 황토는 특별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오늘은 그 특별한 성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황토는 분자 구조가 육각형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황토는 먼 적외선을 뿜어댑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제거율도 높고 우리 몸에 먼 적외선을 뿜어대기 때문에 우리 몸에 활성산소 제거율도 높고 또 피부 깊숙이 파고드는 특성이 있어서 황토 위에서 맨땅요법을 하면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걸으면 피곤해야 되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안 피곤한 게 황토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냥 땅에서 맨땅요법을 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 황토길이 있으면 그 황토길을 걷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다른 특별한 맨땅요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닷물이 있는 해변을 걷는 것입니다. 해변이라고 해서 모래를 걷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이 있는 쪽을 걸어야 됩니다. 물이 발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해변을 걷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산 위에 쉽게 표현을 해서 산 위에는 예를 들면 산 위에는 땅 안에 전자가 1개가 들어있다면 바닷물 속에는 전자가 5,000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배가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하게 되면 전자가 엄청 더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긴 하지만 그 내륙 지방에는 땅이 많지 이 바다를 보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바다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2년 동안 내가 해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맨땅요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해변을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3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한 맨땅요법 1년 이상 한 우리보다 그들이 안색이 더 반짝반짝거리면서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체중도 빠지고 그리고 머리숱 즉 대머리처럼 머리가 까졌는데 머리숱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모습입니다. 네. 저렇게 머리숱이 저렇게 빠졌다가 머리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면서 지금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병 가운데 90% 이상은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 중에는 불면증 등 불면증 이런 병 아닌 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물론 성격 따위의 심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전기와 전자파 그리고 활성산소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진들은 실내에서도 맨땅요법을 하여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구는 우리가 한 연구는 일단 해로운 것은 100% 차단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만 택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 현재 거의 완벽한 맨땅용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용품이 아주 고가품은 아닙니다. 그렇게 좋게 만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우수한 걸 선택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제품을 만든 까닭은 먼저 우리 자신이 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또 좋게 만들다 보니까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듯이 여러분들한테도 이 건강을 나누어 드리려고 우리는 이 제품을 상품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곳에 육각나라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우리가 맨땅용품을 보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육각나라라고 하는 곳을 쳐서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신발들도 있는데 신발 같은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신발에다가 땅과 접지를 했을 때 자연 전자가 들어오거나 여러분들의 정전기나 전자파가 빠져나가는데 보다 더 유리하도록 우리가 만든 제품들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실내에서도 맨땅요법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맨땅요법은 일단 땅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전기 제품은 접지봉이라고 하는 것을 땅속 70cm 정도 되는 것을 묻어서 사용하는데
맨땅요법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접지봉 대신 전자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전도율이 아주 높은 접지판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접지판은 접지봉과 달라서 수명이 영구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전류가 흐르는 건 줄 알아요. 전류하고 전자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는 건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그 수도꼭지다 이런 데다가도 연결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또 잘못 생각하면 전류만 흐르면 된다 그래서 철사하고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럼 철사 같은 것은 녹이 씁니다. 녹이 쓰면 전자가 올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줄도 좋은 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선 역시 녹이 쓰는 철사 따위는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무턱대고 땅과 연결하면 되는 줄 알고 수도 파이프다 아니면 가스 배관에 연결하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도 전혀 없을 뿐더러 나중에 가스 폭발 등 커다란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접지판 같은 것을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서 만든 선을 사용해서 가장 짧은 거리에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전자라는 놈은 속도가 느립니다. 여러분들 전류와 전자를 맨 처음에 자꾸 착각을 해요. 전류라는 것은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갈 때 그럼 여기 이제 전기에 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장을 통해서 전류는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1초에 30만 킬로를 달려요. 근데 전자는 아주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리고 조금이라도 저항이 있거나 그러면 가질 못해요. 넘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아주 전도율이 좋은 선을 사용해야 되고 전도율이 좋은 것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개발해서 찾아내서 지금 나온 제품들이 맨땅용품들이 지금 육각나라에서 지금 보급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전자는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서 10초에 1cm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땅요법을 할 때도 반드시 20분 이상을 해줘야지만이 몸에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벽의 두께나 건축 방식이 땅과 멀어서 아무리 가까워도 1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 콘센트에 있는 것 어스선도 쓰면은 그 선이 길게 복잡하게 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정전기가 빠져나가는 데는 상관없는데 잔전자는 거의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멀면 못 들어요. 도달하기 전에 이미 끝나버려요. 깨버려요. 그래서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아봐야 1m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일본 사람들은 틀립니다. 왜냐면 우리 일본에 있는 친구들은 바로 침대 옆에 그리고 일본은 그 벽이 전부 다 우리처럼 그렇게 세면이나 돌이 아니에요. 그저 창고 같은 거 만드는 식으로. 근데 겉보기는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뚫으면 드릴로 뚫으면 금방 뚫립니다. 그래서 일본은 짧으면 30cm밖에 안 돼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동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전자가 들어오는 확률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우리가 가르쳤는데 일본 사람들은 짧은 거리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자면 잠은 물론 다 숙면 취합니다. 왜냐면 전자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숙면 취해요. 그리고 피부나 혈색이 너무나 벤질벤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짧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산에서 생활하던 선배들이 우리 선배들이 얼굴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얼굴은 반질반질 빛나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맨땅요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잠은 6시간 이상 자기 때문에 긴 시간 맨땅요법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잠이 역시 최고입니다. 그래서 잠잘 땐 반드시 맨땅요법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맨땅요법 이불도 만들고 또 요도 만들고 베개도 만들었습니다. 베개를 꼭 사용하셔야지 머리가 시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꼭 해야 될 것은 컴퓨터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여러분들 전자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할 때는 필수적으로 맨땅에 접지를 하는 맨땅용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맨땅과 접지한 상태에서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정전기나 전자파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속의 정전기도 동시에 빠져나가서 집중력 또한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잡념 없이 업무에 열중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할 때는 발과 자판기 밑에 저 제품 있죠? 저건 바로 우리 집입니다. 나는 발판에도 놓고 쓰고 있고 모든 자판기 옆에는 다 붙어 있습니다. 저기 맨땅용품을 설치하고 하면 되고 또 침실에서는 꼭 해야 될 게 먼저 베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시원해져요. 그 다음에 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불까지 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내복도 있습니다. 저건 내복은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저 내복을 입고 자면은 온몸이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한 병에 있을 때는 티셔츠나 잠옷까지 모두 맨땅용품을 사용하면 훨씬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맨땅 생활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직접 맨땅을 밟으면서 맨땅요법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물론 집에는 좀 설치되어 있지만 일주일에 4번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는 몸을 땅에 직접 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폭포가 있는 산길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평지라도 계속해서 걷도록 하십시오. 돌이나 가시등이 있는 위험한 곳에서는 우리가 만든 맨땅 신발을 신고 하면 됩니다. 저 맨땅 신발은 물론 저걸 신으면은 밑이 좀 딱딱하니까 지압 효과는 덜하지만 그러나 정전기가 빠져나가거나 자연전자가 들어오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맨땅 신발은 맨발로 걸을 때와 똑같이 맨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나 가시등이 있는 위험한 곳에서는 맨땅 신발을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황토길이나 해변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우리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사람의 행복이 뭐 심리적인 것 같지만 애석하게도 심리적인 행복은 자기 감정에 의한 것이고 진짜 우리가 행복감에 젖는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갖고 있는 지구 주파수하고 우리 뇌파가 맞았을 때가 가장 행복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지구 주파수라는 건 무엇이냐?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구름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가 밑으로 내려올 때 번쩍하고 불빛이 나는 것은 번개, 그리고 우르릉 쾅쾅 하고 나는 소리가 천둥입니다. 이 천둥 소리가 1초에 지금 200번씩 지금 계속해서 지구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 파장이 지구 전체에 지금 대기권 안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지구 고유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고유 주파수하고 우리 뇌파가 맞았을 때 가장 행복한 행복감에 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땅요법을 하면은 산 같은 데서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지구 고유 주파수하고 동조했기 때문에, 동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명했기 때문에. 땀이 촉촉히 나올 정도로 걸으면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모두 지구 고유 주파수와 동조가 돼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땀이 촉촉히 나올 정도로 걸어야 됩니다. 맨땅요법 할 때는. 왜냐면 땀이 촉촉히 나올 정도로 걸으면은 우리 몸속에 독소가 땀으로부터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맨땅요법을 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완벽하리만큼 건강해집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몰라서 지금 안 해서 그런 거지, 이와 같은 이유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 건강 생활은 또 이렇게 먼저 시작한 여러분부터 시작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아 정말 맨땅요법을 해야 되겠군. 그래서 이제 동참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맨땅요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있는지 이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맨땅요법의 이모저모를 알기 쉽게 지도할 수 있는 맨땅 지도사를 배출해서 사회에 공헌토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맨땅 지도사의 활력이 여기저기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맨땅을 걷는 것이 일단 우선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맨땅 걷는다 그러면 또 무리하게 산을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리하게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맨땅이기 때문에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큰 효과가 없어요. 맨땅 효과에. 그래서 이런저런 맨땅 효과에 모든 속속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은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사 자격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맨땅요법을 해서 미연의 병을 방지하고 또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맨땅 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해서 가족은 물론 또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도록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모두 맨땅요법을 통해서 항상 즐겁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도 맨땅요법은 굳이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맨땅용품은 뭐 구입하는데 좀 돈이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어디나 땅만 있으면 밟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습기가 있는 날은 효과가 더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전자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번개 치는 날 맨발로 어디 다니다가 잘못하면 번개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또 맨땅용품도 사용을 하시되 집에서 사용하시되 굳이 실내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그 번개가 실내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위험하실 때는 그것을 스위치를 달아서 꺼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내에서도 맨땅용법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일주일에 4번 정도 나가서 1시간 반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몸이 좀 뭐 질병이 있는 분들은 더 하셔야 됩니다. 더 하시면은. 그리고 마음 안에서는 병을 너무 붙잡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병을 걱정하게 되면은 병이 걸렸다. 그래서 병을 걱정하면은 걱정이 병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냅니다. 그건 우리 마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또 너무 무관심하게 하지도 말고 저를 없어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건강하게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있는 병도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 끝내겠습니다.